안녕하셨어요? 어제보다 엄청 많이 오셨네요. 인간이 만든 21세기 최고의 그 발명품들이 있어요. 저는 AI도 그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고요. 또 우주를 정복하겠다고는 로켓, 우주 로켓. 요즘 굉장히 그 관심을 갖는 것 중에 하나가 양자 컴퓨터예요. 양자 컴퓨터. 컴퓨터도 놀라운데 양자 컴퓨터는 더 하죠. 얼마나 이 기계들이 좋은지요. 정말 그냥 너무 놀라울 정도야. 하여튼 얼마나 기가 막힌 기계인지. 근데 이렇게 놀라운 기계들이요. 사실은 뭐하고 비교하면 게임이 안 되느냐면 인간하고 비교하면 게임이 안 돼요. 정말 인체는 이렇게 세밀하게 공부를 해보면 할수록 이건 진짜 기가 막히다. 그 대단한 기계들이요. 인체에는 그런 것들이 수십만 개가 있어요. 수십만 개가. 근데 그거보다 훨씬 더 정밀하고 생각지도 못할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인간의 뇌입니다. 이 뇌를 보면요. 뇌는 정말, 이거 어떻게 이렇게 만들어질 수 있었을까? 상상이 되지는 않는 겁니다. 상상이. 그럼 왜 인간이 이렇게 엄청나게 만들어졌을까? 생각해 보니까요.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만들어도 아주 상당히 인간을 만들 때 정열적으로 만드신 것 같아요. 그리고 인간을 만드실 때 특별히 뇌는 아주 정교하게 더 만드신 거예요. 자, 그런데요. 이제 하나님이 만드신 인간이 특별히 하나님이 만드시기도 했지만 특별히 하나님을 닮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결국은 누구의 복사판이에요? 하나님을 상당히 많이 닮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상당히 많이 닮았기 때문에 다른 창조물하고는 비교가 되지를 않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인간이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셨느냐면 만들어 놓으신 다음에 하나님도 감동을 받으신 거예요. 여러분 어떤 때 우리가 정성껏 내가 만들어 놓고 내 스스로 만족할 때 있나요? 하나님 뭐라고 만족을 표현하셨어요? 보기에 그냥 좋았다도 아니고 뭐라고요? 심히 좋았다 그러세요. 그 심히는 어떻게 읽어야 돼요? 심히 좋았더라 이러면 재미가 없어요. 어떻게 읽어야 돼요? 심히 좋았더라 이래야 돼요. 아주 정말 깊은 공감과 감동이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두 번째 시간에는요. 치매, 뇌는 스스로 회복하는 길을 찾는다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인간의 뇌는요. 남자는 1350g, 여자는 1250g 정도 돼요. 그러니까 일단 여자들이 좀 남자를 존중해 줘야 돼요. 100g이나 많아요. 그런데 이 뇌가요. 인체에서 보면 체중의 2%예요. 2%. 2%. 근데 이 뇌 안에 보면요. 뉴런이라고 하는 이 뇌세포가 860억 개가 있어요. 860억 개. 그 다음에 그 뉴런을 돕는 세포가 또 있는데 신경교세포라고 그래요. 그게 850억 개예요. 그러니까 그 두 개만 합쳐도 1700억 개가 넘어요. 거기다가 뉴런 하나에 옆에 있는 뉴런하고 연결하는 그 연결망을 뭐라고 하냐면 시냅스라고 그러는데 그 시냅스가 뉴런 한 개에 1000개 정도가 돼요. 1000개. 그 다음에 그
세포들이 그러니까 또 다른 세포하고도 또 한 1000개 연결되잖아요. 그래서 이 전체가 연결되면 얼마쯤 되냐면 한 100조 개가 돼. 100조 개. 신경망이. 100조 개면요. 우주에 있는 은하계 안에 있는 모든 별을 합친 숫자보다 조금 많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인간은 이 속에 뭐가 들어있느냐면 우주가 들어있는 거예요. 우주. 근데 이 숫자들이요. 이렇게 막 한 100조 개나 되는 신경망이 연결이 되는데 에너지 소비가 얼마냐면 인체에서 사용하는 에너지의 20%에서 25%를 써요. 무게는 2%밖에 안 되는데 사용하는 양은 20%에서 25%. 그런데 이 뉴런 하나하나가 서로 연결되는 일을 통해서 사람이 생각하고 느끼고 활동하고 하는 것들이 다 이 연결된 결과거든요. 소통한 결과예요. 근데 그 소통을 할 때 에너지를 얼마를 쓰느냐면 보통 때는 뇌가 20%, 25% 쓰지만 소통할 때는 60%에서 80%의 에너지를 써요. 그러니까 인간의 이 뇌구조를 놓고 보면 얼마나 이 하나님이 이 소통에 신경을 쓰도록 구조를 만들어 놓으셨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요즘 잘 나오는 그 아주 좋은 컴퓨터들이 있잖아요. 양자 컴퓨터 같은 경우는 제가 찾아보니까 좀 괜찮은 컴퓨터를 움직이려면 약 1000메가와트가 들어간다고 그래요. 전기. 사용하는 전기가 1000메가와트가 들어간대요. 보세요. 사람은 걸으면서도 음악도 듣고 뭐 느끼기도 하고 전화도 하고 뭐 옛날 것도 생각하고 근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컴퓨터는요. 입력은 순차적으로 진행이 되는데 이 사람이라고 하는 인체 구조는요. 굉장히 복합적으로 늦게 들어가도 중요한 건 먼저 처리하고 한꺼번에 4개, 5개, 6개, 7개, 8개 한꺼번에 처리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머리에서 사용되는 에너지가 얼마냐면 20와트예요. 컴퓨터 큰 거는 쓰는데 1000메가와트가 들어가는데 이건 20와트예요. 얼마나 효율성이 높은지 이거를 진화됐다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저는 그렇게 얘기하는 의사들을 보면요 너무 답답해요. 얼마나 이 공학적으로 봐도 놀라운지. 그래서 이 컴퓨터 공학하는 사람들이요 사람의 뇌를 본다면은 이거는 진화됐다고 얘기할 수 없다. 절대 없다. 그래서 인체가 이 머리에서 쓰고 있는 이 에너지는 포도당만 쓰거든요. 이 포도당을 산소와 함께 연소하면서 ATP라고 하는 에너지 화폐를 만들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잘 전달이 돼야 되는데 만약에 이 에너지가 끊기게 되면 저혈당이 오죠? 그러면 어지러워지는 거예요. 집중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심한 경우는 실신하는 겁니다. 그 에너지가 떨어지면. 이게 인체가 참 엄청나게 정밀하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근데 나이가 들면 뇌가 어떻게 변하는가? 우선 늙지요. 그 다음에 기억력, 감정 조절, 회복력, 치매 이런 것들은 삶의 질하고 영향이 아주 긴밀하거든요. 그 중에 하나만 떨어지면 삶의 질이 확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20대 후반부터 이미 뇌는요, 기능이 떨어져요. 어느 정도로 떨어지느냐면요, 해마라 그러잖아요. 뭔가 이렇게 기억하고, 그 다음에 기획하고, 그 다음에 판단하는 이 전두엽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언어를 담당하는 축두엽도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이 20대 후반이 되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3수, 4수, 5수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벌써 몇 수 하면 그 가망이 없다는 겁니다. 그렇게 많이 떨어지는데 평균적으로 60세 이후에는요, 매년 이 뇌세포가 0.5%씩 감소한다고 그래요. 80세가 되면 한 15%가 준다고 그럽니다. 15%. 그래서
노인이 되면 뇌가 얼마 정도냐면 1200g 정도로 줄어요. 1200g 정도. 이런 얘기만 들으면 이제 우리는 굉장히 좌절할 수밖에 없어요. 아, 이거 늙는다는 이렇게 무섭구나. 그 다음에 이제 나이가 들면 뭔가 새로운 거를 배우는 게 어려워요. 입력이 잘 안 되고, 그 다음에 기억도 저장이 잘 안 되고, 특별히 계산 능력도 떨어지고요. 특별히 기억력이 많이 감소를 합니다. 거기다가 한꺼번에 여러 가지 일을 못해요. 주의력이 분산이 돼가지고 동시에 여러 가지를 집중하기가 어렵습니다. 자, 그런데요, 희망적인 뉴스를 먼저 좀 전해드려야 할 것 같아요. 예전에는 사람의 뇌세포가 나이가 들면 이렇게 줄어들고 그러면 재생이 안 된다 했거든요. 요즘 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신경세포는 나이가 들어도 새로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재생된다. 특히 기억을 담당하는 이 해머에서는요, 신경세포가 계속해서 새로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이건 굉장한 얘기거든요. 그리고 나이가 들면요, 젊은 사람들은 뇌하고 달라져요. 어떻게 달라지느냐면 지혜나 감정 조절하는 능력이나 또 오래 기억하는 거는요, 더 기능이 강화된다는 거예요. 나이 든 분들이 어떤 거를 기억할 때 정확하게 기억하는 것들이 있어요, 오히려. 근데 여러분, 나이가 들으면요, 이렇게 넉넉해지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나이가 드는 사람은요, 나이가 든다고 해서 노쇠하지 않아요. 뇌가 더 세련돼져요. 지혜롭고 거기다 감정 조절도 잘하게 돼 있어요. 노년기에는 이 전전두엽하고 편도체가 연결이 아주 더 잘 돼요. 그 일을 통해서 사람이 원만해지고, 그 다음에 부정적인 감정이 줄어들고 긍정적인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나이가 드는데 자꾸 까다로운 사람은 뭐 정상이 아닌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런 구조를 갖기 때문에 아주 좋은 겁니다. 그 다음에 젊었을 때는 좀 사람이 이렇게 독한데 나이가 들면 이렇게 넉넉해지고, 그 다음에 용서도 잘 하고 평화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나이가 들어서 이렇게 얼굴이 좀 편안해져야 돼요. 좀 편안해지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거나 영양이 채워지지 아니하면 결핍으로 인해서 이 뇌의 회복력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오늘 한번 더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뇌는요, 평생 동안 신경 가소성이 줄지를 않아요. 특별히 이 뇌세포가 새로 생기는 방법 중에 첫 번째는 움직이는 거예요. 특별히 다리를 움직이면은 뇌세포가 새로 생겨요. 그러니까 가만히 앉아있는 것보다 이 다리로 움직이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오늘 이런 부분들을 좀 세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공부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이 들면 공부 안 하거든요, 자꾸. 전공 과목 끝나는 순간부터 공부 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은 언제 표가 나느냐면 나이 들어서 이 치매가 올 나이가 될 때 보면 확실히 빨라요. 제가 아주 관심 있게 보는데요, 이 기억을 자꾸 하려고 노력을 하는 사람, 특별히 평생 학습을 해야 돼요. 평생 학습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고 하늘나라에 가면 공부할까요, 안 할까요? 공부한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공부를 해야 돼요. 계속해서 공부를 하게 되면 기억력과 사고력이 높아지는데, 기억력, 사고력이 높아질 때 생기는 게 뭐냐면 이 시냅스가 굉장히 많이 생기는 거예요. 신경세포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요, 나이가 들면 사람들이 자꾸 관계를 끊어요. 보기 싫어서 끊고, 성질 나서 끊고, 기분 나빠서 끊고, 뭐 이렇게 잘 끊어요. 제가 요즘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다삐빠 그래요. 제가 다삐빠. 다투지 말고
삐지지 말고, 삐지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뭐냐면 나 너하고 이제 안 놀아 하고 빠져버려. 그래 딱 삐빠. 다 삐빠하지 말아야 돼요. 이게 성품을 잘 관리해서 주변에 있는 사람하고 관계를 잘 하잖아요. 그러면 전두엽과 감정회로가 자극을 받아서 세포가 새로 생겨요. 그 다음에 꼭꼭 씹어라 이거예요. 이 꼭꼭 씹으면요, 이게 굉장히 뇌와 가까워지는데 기억을 담당하는 해마하고 전두엽이 자극을 받아요. 이 부분도 뒷부분에 제가 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감동을 느껴야 돼요. 나이가 들면 감동과 감사가 떨어지거든요. 근데 이 나이가 들면서 감동과 감사하는 사람은요, 굉장히 뇌세포가 많이 생겨요. 그래서 치매가 올 수가 없어요, 구조적으로. 그래서 신경전달 물질이 분비가 되고 뇌의 회복력이 굉장히 높아지는 겁니다. 나이가 드는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어요. 나이 든다는 건 아주 자연스러운 거거든요. 그런데 이 노화가 온다고 하는 거는요, 관리할 수 있어요. 나이가 들면 뇌가 이 작동을 하는 방법이 바뀌는 거예요. 망가지는 게 아니에요. 그 작동하는 방식이 바뀌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젊어서는 먹고 사는 방법이 있지만 나이 들면 먹고 사는 시간이 아니거든요. 그 시간은 뭐 하느냐면 구원을 받기 위해서 더 노력하는 시간이에요. 영생을 위해서 준비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뇌가 작동하는 걸 달리 하거든요. 뇌를 조사를 해보면. 그래서 감정은 깊어지고 지혜는 무르익어가고 기억은 새로운 방식으로 저장되고,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람이 부자냐면 돈 많은 사람이 부자가 아니에요. 이 기억의 창고에 좋은 추억을 많이 쌓아놓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기회가 되면 기억의 창고에서 아름다운 추억을 꺼내서 반추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 멋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렇게 늙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무너지지 않고 적응하고 배우는 뇌가 우리 안에 살아있는 겁니다. 그게 제일 중요한 내용은 이거예요. 나이와 함께 자라나는 뇌. 나이와 함께 뭐 하는 뇌요? 자라나는 뇌. 그것이 진짜 회복이에요. 오늘 여기까지만 들어도 일단 본전? 본전 뽑은 거죠. 자, 그러면 이 치매에 대한 데이터를 한번 볼까요? 세계적으로요, 3.2초에 한 명씩 매년 1,000만 명씩 치매 환자가 들어요. 우리나라는요, 2020년 기준으로 65세 이상 인구에서 10.25%가 치매 환자예요. 2050년이 됐을 때는 15.91% 된다는 거예요. 16% 가까이 된다고 예측을 해요. 근데 제가 볼 땐 더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더 문제는 뭐냐면 노인들만 지금 치매가 오는 게 아니라 이 젊은 치매가 많다는 거예요. 30세에서 64세의 이 젊은 치매가 굉장히 많은데 세계적으로 3,900만 명이에요. 그래서 실제 치매 인구의 몇 프로냐면요, 이 조기 치매가 10% 정도 돼요. 굉장히 심각한 수치입니다, 사실은. 자, 그러면 치매는 예방할 수 있는가? 결론부터 얘기하면요, 치매는 80% 이상 조기 발견과 생활 개선을 통해서 예방할 수 있고 치료할 수 있어요. 우리 어머니가 치매가 오시게 되더라고요. 제가 우리 어머니한테 검사 결과가 치매가 오는 것 같아서 설명을 했어요. 이렇게 하셔야 된다고. 이렇게 하셔야 된다고 그러는데 몇 달 만에 완전히 회복하셨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치매는 못 고치는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지금 살아있는 우리 세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제일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가 치매예요. 암보다 더 걱정스러운 겁니다. 사실 치매만큼 사람을 처참하게 만드는 게 없거든요. 그런데 치매가 오기 전에는 먼저 작은 신호들이 있다는 거예요. 첫째로는 잠을 잘 못 자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음식 맛이 달라지는 거예요.
걷는 속도가 느려져요. 잘 잊어버려요. 소리를 잘 듣지 못해요. 제가 이 부분을 앞으로 조금 더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 알츠하이머 치매는요, 이 아밀로이드 단백질이 뇌에 쌓여요. 쌓이는 병이에요. 쌓이는 병. 그 다음에 혈관성 치매가 있어요.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뭐 이런 혈관 질환과 관련된 사람들은 이 혈관성 치매를 알아요. 뭐 치매가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루이체 치매는 환각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 파킨슨 증상이 동반돼요. 또 전두축두엽 치매는 충동 조절이 안 돼서 어떤 때 굉장히 난폭해져요. 사나운 모습으로 바뀌는. 그러니까 우리 이런 치매를 뭐라 하면 고약한 치매라고 그래요. 고약한 치매. 자, 치매는 이름도 다양하지만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미리 알면 예방하고 늦출 수 있고 치료할 수 있다는 거예요. 굿뉴스죠? 많은 이제 건강 세미나나 이런 데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치매는 뭐 이렇게 늦출 수 있는 방법 뭐 이런 것만 설명을 하는데 제가 지금 오늘 얘기하려고 하는 이 얘기 핵심은 예방할 수도 있고 또 치료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늦출 수도 있고. 자, 그러면요. 치매가 되는 요인, 치매 요인이 뭐냐 하는 거예요. 이제 교육 부족, 영양결핍, 우울증,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 사회적 활동 부족 이런 것들이에요. 제가 그래서 이번에 이 일주일 동안 다루면서 거의 다루려고 그래요, 이거를. 치매와 관련된 것도 다루지만 다른 것도 다룰 거예요. 이제 내일부터는 고혈압이나 뭐 우울증 같은 거 다룰 텐데 오늘은 특별히 이 치매와 관련되어서 교육 부족과 영양 문제 같은 거 좀 더 다루겠습니다. 뭐가 부족하면 치매가 온다고요? 공부 안 하는 사람은요, 치매에 와요. 이게 굉장히 심각해요. 제가 관찰을 해보고 보니까, 이 사람이 평생 학습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자, 공부하지 않는 사람, 치매에 걸릴 확률이 2배 이상 높아요. 특별히 뭐를 많이 해야 되냐면 읽기, 쓰기, 그 다음에 계산하기 이런 인지 기능 같은 것들 있잖아요. 공부를 하는 사람은 이게 떨어지질 않아요. 나이 든다고 절대 줄어드는 것이 아니고 늘어날 수 있어요. 왜 그러냐? 교육을 하게 되면요. 뇌를 쓰잖아요. 뇌를 쓰면서 뉴런과 뉴런 사이에 이 시냅스를 계속 연결하면 정보를 주고받는 거예요. 정보를 주고받을 때에 이게 신경을 쓰니까 여기가 길이 나는 거예요. 녹슬지 않는 겁니다. 이게 촘촘하게 돼요. 촘촘하게. 멀찍멀찍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굉장히 촘촘하게 되고 어떤 경우는 새로운 공부를 하면 새로운 세포가 생기기까지 해요. 그러니까 이 하던 것만 하는 거는 재미없어요. 자, 그러면요. 이 평생 학습자 이 사람의 좋은 점은 뭐냐면 인지 예비력이 유지된다는 거예요. 인지 예비력이라고 하는 말은요. 이렇게 살다 보면 뇌가 망가질 수 있거든요. 근데 공부를 계속 하던 사람은 이 계속 옆에 있는 뉴런하고 연결을 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그 기능이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엑스트라라고 하잖아요. 배러리도 예비 배러리 두고 뭐 부속도 예비 두는 것처럼 이 뇌 세포도 그런 그 예비력을 두는 거예요. 인지 예비력을 두어가지고 손상이 되면 즉시 바꿔 끼우는 거예요. 새로 만들어서 끼워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체가 얼마나 기가 막힌지 세상에 이런 기계가 없거든요. 그래서 평생 학습 활동을 한 사람은 뇌 세포 간의 연결이 아주 복잡하고 다양해요. 좁좁해요. 아주 조밀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문제가 생겨서 병이 진행이 되더라도 기능 저하가 콱콱 떨어지는 게 아니라 살짝 떨어지고 또 배우면 다시 회복하고 새로운 것들 만들어내기도 하고 그래요. 미국의 넌스타디라고 하는 곳에서 678명의
이 수녀들을 평생 동안 조사를 했어요. 수녀님들을. 그런데 수녀님들 중에도 글 쓰고 시 쓰고 글 잘 쓰는 사람들, 그 다음에 계속해서 독서하는 사람들, 그런 면에 능력이 좋았던 수녀님들이 치매 발병률이 훨씬 낮다고 하는 것이 드러났어요. 뭐 하자고요, 우리? 공부해야 돼요. 그래서 나이가 들어도요, 공부하는 분은 세련되잖아요. 어떤 나이가 딱 돼서 보면요, 사람이 갑자기 괜찮았던 사람이 형편없이 보일 때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 사람, 제가 관찰하는 것 중에 하나가 공부 안 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뭐 학위는 높을지 몰라. 학위 높아도요, 공부 안 하는 사람은 추해지더라고요. 그 다음에 영국의 화이트홀 스터디에서도 연구를 했는데, 교육 수준이 낮은 그룹이 공부하는 그룹에 비해서 치매 발병률이 2.6배나 높더라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혹시 들어보셨어요? 어디서? 제가 보니까 이런 건 잘 안 가르치더라고요. 실제 이게 평생 학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영양 결핍이에요. 영양이 부족해도 치매에 영향을 많이 줘요. 뇌는요, 먹는 대로 기억하는 겁니다. 먹는 대로 기억해요. 그래서 이 영양이 결핍이 되면 치매가 발생할 수 있는 중요 요인 중에 하나가 됩니다. 그래서 이 특정 영양소가 부족하게 되면 치매가 오는 겁니다. 그리고 기능이 떨어져요. 그래서 퇴행이 오기 때문에 영양을 보충하는 게 굉장히 신경을 써야 돼요. 특별히 비타민 B군, 비타민 B1, B6, B9, B12 뭐 이런 것들이 결핍되면 기억력이 떨어지고, 그 다음에 자꾸 혼란을 느껴요. 헷갈려 해요. 그 다음에 우울증, 알츠하이머하고 유사한 증상들을 보여요. 그 다음에 비타민 B12가 부족하게 되면 가역성 치매를 유발해요. 이거 다 치료 가능해요. 왜 가능하냐면 뭐 하면 되니까요? 원인 해결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먹게 되면 신경 전달 물질이 잘 합성이 돼서 엽산대사가 잘 되고 DNA가 복구가 됩니다.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오메가3예요. 오메가3 지방산인데, 오메가3가 뇌세포막의 유연성, 그 다음에 뇌세포와 뇌세포 뉴런을 연결하는 시냅스의 연결 재료, 이게 부족하면 해마 기능이 저하되고 염증이 증가하고 인지력이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오메가3 같은 거 잘 공급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메가3 어디에 많아요? 올리브 오일. 요거는 이제 김옥희 집사님의 지론입니다. 물론 그 올리브 오일 좋아요. 근데 사실 올리브 오일보다 더 좋은 게 뭐냐면요, 한국에서 나는 들기름이에요. 그것도 생들기름. 그거 한꺼번에 막 한 말씩 짜놓지 마세요. 돈 더 들더라도 오늘 짠 거 가서 한 병씩 사다 잡숴요. 아주 좋아요. 거기다가 참기름 5분의 1 섞으면 산화가 늦어져요. 근데 굉장히 그 오메가3가 많습니다. 질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제가 보세요. 지금 저도 70 넘었는데 이렇게 강의하는데 뭐 잘하잖아요. 더듬더듬 안 하고. 그게 뭐냐면 저도 이거 그 들기름, 생들기름 먹거든요. 오메가3. 하루에 제가 보니까 한 2수저 정도 먹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비타민 E, 셀레늄, 폴리페놀 등 이 항산화 영양소는요, 뇌세포 산화 손상을 방지하고, 부족하면 뇌세포가 늙어요. 노화가 가속화됩니다. 그 다음에 단백질은 신경전달 물질의 원료가 되는데, 이게 단백질 부족하면 어려워요. 그래서 부족할 때는 체력도 떨어질 뿐만 아니라 뇌 기능이 저하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부족하면 급격히 노쇠와 함께 치매에도 올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
란센트지의 2020년 발표에 의하면 영양 부족은 치매의 조절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그렇게 설명을 했는데, 이 하버드 의대의 연구에 의하면 비타민 B12나 엽산, 비타민 D가 부족한 노인은 인지 기능이 급격히 떨어진다. 그렇게 연구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적절하게 잘 드시는 게 좋겠어요. 프랑스 3C 스타디에서도 연구를 했는데요. 이 토코사 헥사엔산이라고 하는 오메가가 있어요. 오메가3 일종인데 뇌 지방 구조가 바로 이 성분이 20%, 25%를 차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이해하고 먹는데, 이걸 잘 사용하게 되면 뭔가를 배워도 잘 기억하고, 그 다음에 인지 기능도 늘어가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잘 되기 때문에 영양은 나이가 들어도 잘 신경을 써야 돼요. 근데 이게 떨어지게 되면요, 알츠하이머를 훨씬 많이 앓더라. 얼마나 이게 부족하면 오느냐면 67%의 사람에게서 이 오메가3가 부족할 때 오더라 하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 다음에 염소가 부족하면 문제가 돼요. 염소. 여러분, 염소가 부족하면 어떤 현상이 오느냐면 우이산이 안 만들어져요. 그럼 우이산이 안 만들어지면 비타민 B12가 우이장에서 흡수하는 과정이 들어가야 되는데 흡수가 안 돼요. 그럼 그 염소는 어디에 있을까요? 염소 어디에 있어요? 소금에 있어요. 소금에. 소금 먹지 말라고 하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좀 공부를 더 하면 그런 소리 함부로 못해요. 소금에 있는 그 성분 중에서 제일 많은 게 염소예요. 염소가 60%고 나트륨이 한 40%거든요. 그러니까 이 염소가 있어야 소화효소를 만드는 거예요. 제 친구 중에 하나가요, 평생 동안 이 소화를 못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뭐 별걸 해도 안 돼요. 그래서 저한테 묻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친구니까 알죠. 그래서 소금을 먹으라고. 소금을 먹으니까 염소가 들어가니까 소화효소가 생기고, 그래서 우이산이 충분해지니까 소화가 잘 된 거예요. 잘 되니까 비타민 B12가 먹었는데도 흡수 안 되던 게 흡수까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식욕이 감소하거나 이가 상하면 사람들이 잘 못 씹잖아요. 그러면 단백질이 부족하게 되고, 그 다음에 섬유질 섭취가 부족하니까 장기가 망가져요. 그래서 치매가 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나이가 들면 자꾸 외부 활동을 덜 하거나 그래서 일조량이 부족한 것도 문제고요. 그렇게 되면 비타민 D가 부족한 것들입니다. 그 다음에 나이가 들면 경제력이 떨어지죠. 거기다 또 혼자 사는 경우도 있죠. 그러니까 먹는 거 소홀하고, 그래서 균형 잡힌 식단을 유지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저는 요즘 일주일 먹을 걸 식단표를 짰어요, 제가. 식단표를 짜가지고 그대로 먹는 거예요. 식단표를 짜서 먹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보면, 아이고, 저 목사님 굉장히 특이하다 그럴 거예요, 아마. 나이 들어서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해야만 노후에 초라한 모습, 비참한 모습을 보지 않는 거예요. 영양이 부족한 이유가 아까 비타민 B12가 신경을 둘러싸는 절연층인데, 부족하게 되면 신경전도 장애가 오고 인지기능이 저하가 되는 것들이에요. 자, 뭐 이거 영양 얘기는 다른 사람이 하도 많이 해서 저는 별로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영양이 부족하게 되면 주의력이 떨어져요. 집중력도 떨어지고 기억력도 감퇴해요. 그 다음에 진압력이 떨어져요. 진압력. 진압력 혹시 아시나요? 진압력은 세 가지를 생각할 수 있어요. 진압력이 하나는 뭐냐면 시간이에요. 이게 지금 몇 시쯤 됐는지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기가 어디지? 노인이 되면은 갑자기 그 위치를 잃어버리잖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사람을 못 알아보는 거예요. 진압력이 영양과 상당히 관련이 있고, 우울과 무기력 뭐 이런 것들 다 영양 부족으로 오는 것들이죠. 아까 염소 부족한 건 제가 설명을 했죠. 식욕 부족인도 설명을 좀 드렸고요. 나이가 들어서 이가 상하면요, 이를 정신 차려서 고쳐야 돼요.
이가 부족하면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 것들입니다. 그 다음에 햇볕 부족한 것들. 뭐 많은 시간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아침에 그냥 한 10분, 15분만 해도 충분해요. 자, 이제 이런 경제 부족이라든가 혼자 사는 이런 문제들도 이제 있는데, 기억의 씨앗은요, 오늘 내가 무엇을 먹었느냐예요. 그러니까 오늘 내가 잘 먹는 것이 내일의 기억의 미래 기억을 만드는 것들입니다. 자, 기억이 잃어버리는데 어디서 잃어버리냐? 치매는 하나둘씩 잃어버리는 거예요. 소중한 것들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처음에는요, 열쇠 잊어버리고 안경 잊어버리고 뭐 이런 거 잊어버려요.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면 점점 중요한 걸 잃어버리는 거예요. 가까이 있는 사람을 잊어버리는데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우리는 칼라 시대잖아요. 지금 내가 봤던 이 칼라가, 그 치매는 어제 걸 잊어버리는 거예요. 오늘 나와 가까운 것들. 근데 뭐는 남아있느냐면 흑백 사진, 옛날 거는 또렷하게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치매 걸린 양반들이 옛날 얘기는 정확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벌어진 일은, 어제 벌어진 일, 그저께 벌어진 일은 자꾸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익숙했던 것들을 못하게 돼요. 그 다음에 일이 우선순위를 결정을 하는 거 있잖아요. 내가 평생 뭐 예를 들면 주방에서 일을 했다 그러면 뭘 먼저 한다는 게 나오잖아요. 뭐 된장찌개를 끓일 때는 뭘 먼저 한다. 근데 그 순서가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냄새를 잘 못 맡고 음식 맛이 변하고 감각의 창이 닫히면서 세상과의 접점이 점점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립이 되기 시작하는데 청각도 약해지고 대화도 힘겨워지고 자꾸 사람들을 만나기 싫어하면서 문제가 오는데 마음의 빛도 하나둘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일 심각한 것은 뭐냐면 감동이 무뎌진다는 거예요. 감동이라는 것은 마음이 움직이는 거잖아요. 마음이 움직여야 되는데 나이가 들어서 그게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옛날보다 요즘 더 감동을 많이 받아요. 그리고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해요. 감동의 해픈뇌, 감동의 해픈뇌가 아주 좋은 뇌예요. 나이가 들면 자꾸 이걸 연습해야 돼요. 이 감동한다는 얘기는 감사하는 거고 일맥삼통해요. 예를 들면 누군가가 나한테 뭐를 친절을 베풀었다, 뭐 배려했다 이런 거에도 격하게 감동하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근데 나이가 들어도 그걸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고 그냥 늘 받는 것이라 이렇게 생각하면 어렵죠. 그러면 치매와 또 한 가지 문제는 메마름이에요. 갈증을 자주 느끼는 중장년층의 사람들이 치매가 잘 옵니다. 입이 마르는 것은요, 치매가 오는 증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조심을 해야 돼요. 그 치매는 쌓이는 병입니다. 1901년 된 독일의 의사인 알로이스 알츠하이머가 환자였던 아우스텐의 뇌에서요, 아밀로이드 프라그라고 하는 단백질을 발견했어요. 뇌에 쌓이는 겁니다. 뇌에 쌓이는 거예요. 여기 그 책을 하나 소개할 텐데요. 이 워러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물. 근데 For Health, For Healing, For Life 책인데 이 책에서요, 이 벤맨 갤리지라고 하는 분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치매에 오는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수분이 부족하다. 그 탈수가 왔더라는 거예요. 탈수가. 그래서 이분의 이론을 다케우치 다케이토 교수라는 사람이 2012년에서 2015년 동안 4년 동안요 160명의 환자를 집중적으로 실험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하루에 물 1.5리터를 먹였더니 짤막한 시간 안에 76.3%가 치매로부터 해방이 되더라는 거예요. 2017년도에 일본의 TBS 방송에 소개된 내용이 있는데요. 배우 후세 히로시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제가 조사해봤더니 저보다 나이가 더 많더라고요. 이 사람은 배우이기도 하고 가수이기도 한데 저보다 한 2-3살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어머니가요, 뭐 이렇게 수돗물도 틀어놓고 그 다음에 이렇게 만나면은 뭐라고 하냐면 야, 넌 언제 장가 가니 하고, 뭐 장가 가가지고 다 늙어가는데 너 언제 장가 가니 이런 소리 하시고 말이에요. 아주 이상한 거예요. 근데 그
다케우치 다카이토 교수가 하는 프로그램에 참석을 시켰어요. 그래서 물을 먹였는데 일주일 만에 변화가 오기 시작해서 완전히 회복을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물만 먹으면 되는 건 아니에요. 뒤에 제가 설명을 더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물은 소금이 없이는 절대로 몸속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TV에서 막 그냥 소금 조금 먹으라고는 얘기는 거의 믿을 수 있는 얘기가 아니에요. 과학적인 얘기가 아니에요. 소금이 있어야만 물이 들어가고 소금이 있어야만 배설이 되는 거예요. 소변 보고 대변 보고 땀 흘리고 침 나오고 눈에서 물 나오고 이런 거 다 뭐냐면 그거는 같이 물과 함께 소금이 작동할 때만 가능한 것들이에요. 그러면 치매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뇌를 자극해야 돼요. 뇌를 자극하는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로는 뭐냐면요, 낭송하는 거예요. 낭송. 자, 낭송이 왜 중요한가? 여러분, 보통 우리가 목독을 하잖아요. 눈으로만 읽잖아요. 눈으로만 읽는데 이 눈으로만 읽으면 시신경이 주로 움직일 거 아니에요. 시신경 중심으로 움직이는데, 그런데 이 낭송을 하게 되면요, 이게 몸 전체가 움직이는 게 굉장히 많아져요. 어떤 것들이냐면, 예를 들면 이제 소리를 내니까 입이 움직일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혀가 움직이죠. 또 그 다음에 이 목의 성대가 움직이죠. 이걸 움직이니까 어떤 현상이 올까요? 운동피질이 움직이는 거예요. 운동피질이. 그 다음에 말을 하니까 말의 구성을 위해서는 브로카 영역이 움직여야 돼요. 그 다음에 그 말하는 것들 자기가 들으면서 해석을 해야 되니까 베르네케 영역이라고 하는 것이 움직여요. 그래서 이제 이걸 자기가 한 얘기지만 듣잖아요. 그러면 청각피질이 움직이고, 그 다음에 이거를 기억해야 되니까 해마가 움직이고,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움직이니까 눈, 귀, 입, 뇌 한꺼번에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움직이니까 전체적으로 움직이는 현상이 오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낭송하는 게 굉장히 좋다는 거예요. 낭송하는 게. 그 일본의 교토대학에서 70세 이상의 노인 그룹에게 하루에 10분 동안 그 책을 낭독하게 했어요. 낭독. 그랬더니 여러분, 나이가 들면요, 말이 자꾸 어눌해집니까? 이제 김대성 목사님이나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사람들한테 설교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 제가 말이 꼬이더라고요. 제가 2년 전에 여기 와 설교할 때 말이 꼬이더라고요. 자꾸 이 말이 꼬이고 헛받들음이 나오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거 안 되겠구나. 그래서 뭘 했느냐면 소리내서 책을 읽는 거예요. 소리내서 책을 읽으면 뭐가 좋냐면요, 내가 한 말을 듣거든요. 내가 한 말을 들으니까 무하고 똑같은, 남하고 대화하는 거고 똑같은 효과가 있어요. 그리고 사람은요, 언어 중추가 행동 중추를 지배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감정을 경험하게 돼요. 그러니까 책을 읽을 때도 그냥 아버지가 가방에 들어가셨습니다, 이렇게 읽으면 재미없고요. 네? 감정이입을 해서 읽어야 돼요. 감정이입. 그러면 감정이입을 한 것을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혼자 사는 노인이라 하더라도요, 그렇게 감정이입을 해서 들으면 여러 사람하고 산 거고 똑같은 효과가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가 생기느냐면 이 뇌신경과 뇌신경을 연결하는 신경세포가 발달을 해요. 그러니까 이 낭송을 한다고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것들이에요. 두 번째로는 혀와 목 운동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이 뇌는요, 12쌍의 신경이 있거든요. 제일 앞에 있는 것은 냄새를 맡는 후각신경 1번이에요. 그 다음에 제일 뒤에 12번이 뭐냐면 혀를 움직이게 하는 신경인데요. 그 신경이 제일 안에 있는 설화신경이에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혀를 움직일 때 미각, 혀에 미각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인두감각, 침을 분비하잖아요. 이것들은 9번째 뇌신경인 설인신경이 작동을 해요. 그 다음에 그 장하고 관련된 미주신경이라고 하잖아요. 이게 10번이거든요. 미주신경이 혀를 관련이 되고,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이 혀를 움직이게 하는
설화신경 12번이 움직이게 되는데 이게 활성이 되면 뇌간, 뇌 중추로 연결을 해요. 뇌 중추를 연결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치매를 예방하는 일들을 해요. 그래서 일본 국립재활센터에서는 발음 훈련을 해봤어요. 여러분 나이 들어서요 자꾸 발음 연습을 해야 돼요. 입을 딱 다물이고 앉는 것보다는 소리를 내서 이렇게 하게 되면 이렇게 침을 삼키잖아요. 노인들 가운데는 침을 삼키는 것도 굉장히 어려워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치매 오는 겁니다. 이게 침을 자유롭게 삼키는 것이 이 뇌 기능에 굉장히 도움이 돼요. 그 다음에 목은 뇌로 가는 통로잖아요. 예를 들어서 혈관도 가고 신경도 가고 가는데 경동맥이 가죠. 그 다음에 척추동맥이 가고 그 다음에 그 뇌에서 사용하고 난 것을 이제 내보내는데 그걸 우리가 경정맥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게 주고받는 겁니다. 그 다음에 미주신경이 움직이죠. 그래서 이 목이 그런 역할을 다 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해요. 거기다가 뇌를 쓰고 난 다음에 노폐물이 생기거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밀로이드 같은 단백질이 쌓이잖아요. 이 쌓이면 이것이 그 치매 원인이 되는데 이 뇌에는 뭐가 없느냐면 림프관은 없어요. 그런데 뇌에는 특별히 노폐물을 제거하는 글램프 시스템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것들이 이 뇌가 부드러워야 돼요. 뇌가 부드러워야 돼요. 그래서 뭐를 해야 되면 여러분 혹시 이렇게 상모 돌리기 아세요? 농악할 때 상모 돌리기 하잖아요. 이 상모 돌리기 하는 거를 하시면 굉장히 이게 뇌를 좋게 하는데 아주 좋아요. 그래서 이 치매를 예방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 사람들이 있는 데서 하는 건 좀 어렵지만 혼자 있을 때 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저도 하루에 10분 정도는 이 상모 돌리기를 합니다. 상모 돌리기. 처음에는 해보니까 뿌득뿌득 소리가 다 나더라고요. 요즘은 소리가 안 나요. 처음에는 하도 안 해가지고 저도 몰랐으니까 막 소리가 나더라고요. 뿌득뿌득 소리가 나는데 그렇게 하는 게 좋아요. 그 다음에 제가 현실적인 얘기만 하려고 그래요. 찬물을 사용하는 거예요. 찬물을 하게 되면 도파민하고 그 노르에피네프린이라는 신경 절단 물질이 나오는데 이게 각성하고 그 다음에 뇌를 청소하고 회복하게 하는 물질들이거든요. 그리고 이것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도파민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찬물을 사용하게 되면요, 그 커피를 마셨을 때보다 도파민이 더 많이 나와요. 근데 커피는 아주 고약하게 도파민이 오용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건 몸에서 나오는 도파민이 돼가지고 굉장히 각성하는데 굉장히 좋습니다. 네덜란드의 리드바우드 의대에서 연구를 해봤는데요. 30초에서 90초. 그러니까 요즘은 너무 환경이 좋아가지고 찬물을 안 쓰는 사람이 많거든요. 근데 예를 들면 샤워를 할 때도 마지막에 꼭 찬물로 하시는 게 좋다. 그렇게 하면 이게 정신이 번쩍 나는 거예요. 뇌는 자극을 자꾸 줘야 돼요. 자극 주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찬물이에요. 그 다음에 이 소식하고 공복하는 거예요. 이게 제가 보니까 치매에 걸리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많이 먹더라고요. 나이가 들면요, 적게 먹어야 돼요. 적게 먹으면 어떤 현상이 오느냐면, 여러분 소화하는데 많은 에너지가 가잖아요. 그런데 적게 먹거나 공복을 갖게 되면 이 소화하던 에너지가 남아 돌아가는 거예요. 그럼 어디로 가느냐? 몸 안에 있는 나쁜 걸 다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걸 자가포식이라고 그래요. 자가포식에서 스스로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뇌세포 같은데 노폐물이 쌓여있으면 조각조각을 내가지고 분해해서 배출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이 자가포식 방식으로 이 암 환자들을 많이 치료해 본 경험이 있어요. 현대의학으로 어렵다고 하는 것도 이 방법으로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하버드 의대에서도 이 공복을 해봤는데요. 저 같은 경우도 저녁에 이제 이렇게 강의하러 올라니까 저녁을 안 먹어요. 왜냐하면 안 먹으면 생각이 잘 나거든요. 시간이 많이 갔는데 그래도 한마디 좀 해야 되겠어요. 저희 집에 천재가 몇 명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 저희 누님이 굉장히 천재인데 이분이 그 당시로서는요, 저보다 18살인가 위에요. 아직 살아계시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학교 갈 때 노트를 안 가져가요. 그 다음에 선행학습을 안 해요. 늘 공부는 어디서 하냐? 학교에서만 하는 거 가지고 끝내는 거예요.
그 이제 학교 가서 공부하잖아요. 쓰지도 않고 그냥 듣는 거예요. 노트도 안 가져가는 거예요. 다 듣고. 저녁에 오면 뭐 하냐면 마늘 2통을 구워서 먹고 자요. 저희 누님 보통 7시에 자는 거예요. 7시 자가지고 한 12시에서 1시 일어나요. 그때 뭐 하냐면 먹을 갈아요. 그래가지고 그 옛날에 그 아주 얇은 그 이름 쓰는 붓이라고 해서 명붓이라고 했는데 그 붓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노트를 꺼내가지고 그때부터 첫 시간부터 공부한 거를 과목별로 다 꺼내놓고 그 다음부터 기록을 해나가는 거예요. 쫙 그걸 전부 다 기억을 해서 쓰는 거예요. 남들이 보면 천재죠. 천재. 그래서 제가 어떻게 저렇게 우리 누님은 머리가 좋을까 봤더니 이게 뱃속이 비면요 머리가 맑아져요. 그런데 이거를 요즘은 누가 하느냐면 실리콘밸리에 CEO들이 하는데 이거를 클리어니시스라고는 그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부자들은 요즘 많이 안 먹어요. 특별히 공복을 많이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공복 초반에는 이렇게 포도당 주로 사용하다가 그 다음에는 간과 근육에 쌓이는 그리코겐 쓰다가 나중에는 마지막 부분에 가면은 케톤체라고 하는 것들을 쓰게 돼요. 바뀌게 되는데 그런 것들을 쓰는 시스템으로 이 에너지 사용물을 바꾸면 뇌가 굉장히 이 세포들이 연결이 잘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씹는 거예요. 씹는 거. 이 씹는 것이 이제 이가 씹을 때 교근도 씹고 축두근도 쓰고 익돌근이라고 이렇게 돌리는 근도 쓰는데 이 사람이 이렇게 콱 씹을 때요. 그 압력을 뉴턴이라고 그러거든요. 남자들은 보통 그 500에서 700 뉴턴이고 여자들 같은 경우는 300에서 500 뉴턴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20살에서 30살 그때는요. 이 씹는 능력이 최고조를 달하는데 나이가 들면 이게 떨어져요. 떨어지는데 얼마나 떨어지냐면 60%가 떨어져서 40%가 남는 겁니다. 그런데 요즘은 뭐도 하느냐면요. 치매를 조사하는 보조 기법 중에 한 가지가 입에서 씹는 능력을 조사를 해요, 요즘은. 그래서 이게 떨어진 사람들이 확실히 치매가 올 확률이 높아요. 그러니까 뭐 하시라고요? 꼭꼭 씹으세요. 근데 많이 씹을수록 좋아요. 많이 씹을수록. 예를 들면 음식을 넣고 꼭꼭 씹어서 오래오래 씹으면요. 이 섭식중추가 만족을 해요. 섭식중추 외벽이 있고 안에 핵이 있는데 꼭꼭 씹으면 돼. 오래 씹는데 한 20분 이상 40분을 씹으면 그 안에 있는 내핵이 자극을 받으면요. 적게 먹었는데도 배가 부른 느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은 생활의 만족도가 굉장히 높아요. 불평이 많은 사람은 이걸 잘 안 하더라고요. 제가 이제 간호학과, 삼육대학 간호학과에서 이제 좀 강의를 하고 학생들을 가르쳤는데 그때 제게 과장님이 뭐라고 했냐면 아이고 목사님 그 반에 들어가면 아주 교수 골탕 먹이는 애들이 있는데 특별히 목사님이 들어가니까 골탕 먹이러 달려들 거예요 그러더라고요. 가보니까 3명이 그런 애들이 있더라고요. 가만히 보니까 얘들은 만사가 불만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그 3 아이들 특별 관리를 했어요. 어떻게 했냐면 프로젝트를 다 애들한테 하나씩 주면서 그 아이들한테는 네? 만족한 인생을 살아가는 생리 구조를 연구해라 그랬어요. 그래서 톤페이퍼를 만들으라고 하고 그 다음에 지도를 했어요. 프리처라고 하는 사람이 이거를 연구를 했는데 제가 그 학생들을 그렇게 했거든요. 한 학기 동안 하면서 프로젝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꼭꼭 씹는 걸 시켰어요. 그랬더니 한 학기 끝나기 전에 애들이 성격이 확 바뀌더라고요. 불만 불평을 하는 애들이 아니라 감사하고 협조하는 타입으로 바뀌더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평생학습. 평생학습은 아까 한 걸로 넘기고요. 그 다음에 품성훈련이에요. 품성훈련. 어떤 사람이 치매 잘 걸리는가? 제가 아주 이거 관심을 있게 많이 관찰을 했거든요. 근데 부정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 까다로운 사람이 치매에 잘 걸려요. 제 선배 중에요. 아주 완벽주의자 목사님이 계셨어요. 그분도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치매가 심하게 오셨어요. 제가 그분이 치매가 온 걸 보고요.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저렇게 좋으신 분이 왜 치매가 올까? 제가 그래서 관심 있게 관찰을 해봤더니
성품이 굉장히 영향을 주더라고요. 부정적인 사고를 갖게 되면은요, 부정적인 사고를 갖게 되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서 해마도 상하고요, 자꾸 망가지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나이가 들면서요, 제가 지난 2년여 동안에 성숙한 인간관계 원리 설명했잖아요. 제가 그런 거 설교한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관찰을 해보니까 그 까다로운 사람이 그런 게 많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품을 관리를 잘 해야 돼요. 성품 관리를 잘하게 되면 결국은 해결이 되는 겁니다. 과학은 말합니다. 스탠퍼드 대학의 뇌영상연구센터에서요, 비판적인 성격을 가진 사람일수록 해머와 전전두엽의 활성도가 낮아지고 감정 조절 회로의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게 과학적으로 연구 결과가 나왔어요. 반대로 수용적이고 유연한 사람은요, 스트레스 반응에 아주 무난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완벽을 추구하기보다는 진심에 집중하고 비판보다는 공감하고 평가보다는 이해하는 태도가 좋다는 거예요. 나이가 들면서 자꾸 이렇게 까탈스럽고 비판적이고 그런 사람들은 어려운 거예요. 제가 제 아내한테도 늘 하는 얘기가 뭐냐면, 그 남자들이 제일 어려운 게 여자들이 이렇게 감독하는 거잖아요. 제가 얘기했어요. 이렇게 하면 치매 온다고. 제가 겁 좀 줬어요. 겁 좀 줬어요. 근데 그게 그냥 겁을 준 것뿐이 아니라 사실이 맞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물을 보면서 너그럽게 그런 것들을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감정은 뇌의 깊은 곳에서 자라납니다. 편도체, 해마, 전전두엽이 감정을 만들고 조절하거든요. 그러니까 완벽하지 않아도 최선을 다하여 사는 그런 연습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 가지만 하고 마무리할게요. 스마트 치매라는 거 아세요? 스마트 치매? 요즘 스마트폰 많이 보잖아요. 스마트폰이 모든 걸 대신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전화번호 외웠는데 이제는 전화번호 외웁니까? 스마트폰이 다 알아서 해주지요. 어디 저장해 놓은 거 찾아주지요. 뭐 안내해 주지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오느냐면 머리를 자꾸 안 쓰는 거예요. 머리를 안 쓰니까 문제가 되는 것들입니다. 이거 자꾸 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책도 가능하면 종이책 보고,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방법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제가 시간이 좀 지나서 마무리를 하려고 그러는데요. 우리가 다른 사람하고 소통을 할 때도요, 진심으로 해야 돼요. 눈을 이렇게 보고 그 사람의 그 생각을 예민하게 살피고, 근데 이렇게 표정을 살피고 이해하려고 노력할 때에 뇌는 말 그대로 살아 움직이면서 연결해요. 그 연결이 곧 기억력이 되고 판단력이 되고 감정을 조절하는 힘을 만들어내요. 결론입니다. 뭐냐면요, 사람을 이해하는 뇌는 늙지 않아요. 뭐라고요? 사람을 이해하는 뇌는 늙지 않아요. 치매는 단순히 기억력만 떨어지는 게 아니라 존재의 흔들림, 정체성의 붕괴, 관계의 단절이 와요. 그런데 제가 성경을 오늘 오기 전에요, 봤어요. 이사야 49장 15절에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잃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는다. 하나님은 안 잊어버린다고요. 너무 감사하잖아요. 이사야 46장 4절에 보니까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안을 것이요 품을 것이요 구하여 내리라. 제가 이거 읽으면서 오늘 굉장히 행복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주 막 한참 웃었어요. 왜 했느냐면 사람은요, 전성기가 지나가면 용도 폐기를 당해요. 근데 하나님은 전성기가 지나가도 안 잊어버리신대요. 안 잊어버리신대요. 시편 139편 1절, 2절, 5절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가셨나이다. 주께서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촉하시오며 주께서 나의 전후를 들으시며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와의 관계를 끊지 않으셔요.
잊지 않으셔요. 제 마지막으로 드릴 말씀은 이거예요. 우리의 정체성은 기억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잘하면 잘할수록, 하나님과 관계를 잘하면 잘할수록 뭐하고도 해결이 된다고요? 치매는 해결되는 겁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